이제 정형 데이터 대상 산업군별 특이 정보 유형 탐지 및 비식별 처리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 배경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금융, 보건, 의료, 통신 공급 플랫폼 등 정형 개인 정보의 활용 수요가 급증되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들 중에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 특례 도입으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산업 기반의 발전에 이제 데이터가 허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데이터 활용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이렇게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여기 금융이나 이런 데이터들의 개인 정보가 더 많이 활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제식별 위험을 대신 이제 제식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련된 전제 조건으로 이제 활용이 확대가 되다 보니 이런 게 되다 보니 이제 문제점으로는 이제 극단부암, 키, 범주, 희귀, 조합 등 특이 정보가 제식별 위험을 비선형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장신 농구 선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장신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농구 선수라는 단어가 조합이 되었을 때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비선형적으로 결합이 되고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단어들이 추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개인정보로 식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기준을 지금 기준에 대한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액자산 연소득, 희귀질환 코드, 그리고 이제 고액자산 예를 들면은 고액자산 연소득, 희귀질환 코드 이런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의 경우도 이러한 코드들을 연결을 시켜서 비선형적으로 결합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산업별, 변수별, 특이 정보 관리 기준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이 정보가 무엇이냐? outline information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극히 드문 값, 이제 범주를 포함해서 이런 아주 극한 값들이 오히려 개인 식별이 비식별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특이 정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 정보를 외부 공개 정보와의 결합이나 소표본셀 형성에 의해 개인을 조평하는 경로가 되기 쉽고, 그래서 산업 변수, 유형별로 무엇을 특이 정보로 볼 것이냐에 대한 특이 정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탐지 처리할 것이냐 의사 결정을 안내하는 기준이 미흡하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이 정보 분류 체계를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연속형 꼬리값,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금액, 수량, 시간 같은 연속형 변수의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분포를 보면 꼬리형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분포가 굉장히 발생 분폭이 낮은 값들을 이제 꼬리형이라고 해서 하면 T, 그리고 이제 뭐 R, C, D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특이 정보를 유형을 분류를 T, R, C, B로 이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축 모델이라고 해서 통계 이 데이터가 이제 통계적으로 희소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제가 쓴 논문이 아니다 보니 이제 도메인 인계값, 규제 업무 규정에 이제 최소셀, K 임명성, 그러니까 K 임명성이라는 게 K번 반복하면은 개인정보가 식별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K 임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정 기준, 그리고 외부 연계 위험, 언론 보도 공식 이런 완우, SNS 등과의 결합 가능성 이 세 개를 큰 축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업별 특이 정보 유형을 보았을 때 금융, 세물 경우에는 연소득 예를 들어서 연소득 총자산 과세 표준이 특이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극소수의 처리 권장 비식별 처리 방법은 상단 코딩 더하기 금액 구간화를 해서 비식별 처리를 하여라. 이제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단일 거래액이나 하루 동안 발생한 값들이 합계가 특이성이 T 또는 B, 그러니까 꼬리형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장 비식별 처리, 어떻게 비식별 처리할 것이냐는 권장하는 값은 이벤트식으로 분리를 하여라. 그래서 별도 테이블로 분리해서 플래그 컬럼을 추가하고 상단 코딩을 하여라. 이렇게 이제 금융 세무 데이터의 경우에 특이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비식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제 기준을 세웠다는 이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거주지 고액자 산인 경우에 특이성이 C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권역화하여 비식별 처리하여라. 그리고 이제 해외 송금 가상 자산 빈도는 빅 타입으로 윈도우 잠재적인 빈도 구간화를 하여라. 이렇게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의료 데이터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희귀 질환의 진단 코드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특이성 R로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코드 상위 레벨 묶기, 챕터나 블록화를 하여라. 이렇게 이제 비식별 처리를 하여라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진단하고 시술 또는 청구 금액이 특이성이 C인 경우에는 조합을 해서 마스킹을 하든지 이제 범주를 통합하든지 해서 비식별 처리를 하여라.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거주지에 희귀 코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특이성 C고 이제 권장 비식별 처리를 지역 권역화를 하여 비식별 처리를 하여라. 이렇게. 그리고 검사 수치 극단인 경우에는 특이성이 T 타입으로 정규화하고 상하단 코딩 처리를 하여라. 이렇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3단계로 기본, 강화, 고급 처리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금융 세무 데이터인 경우에는 아웃핀이라는 코드, 제가 여기 지금 코드를 빼버렸는데요. 아웃핀 코드에 의해서 그 연소득 총사당 과세 표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특이 정보는 아웃핀 코드가 1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코드에 따라서 기본 공고는 기본인 경우에는 상단 코딩, 그리고 강화는 상한 확대 코딩, 고급인 경우에는 마이크로 어그리게이션, 대역 평균 대치 또는 부분 합성 대치법으로 처리하여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본, 강화, 고급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처리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직업, 소득해서 이제 아웃핀 4번인 경우에는 기본인 경우에는 직업 대분류 소득 대역에 대해서 통합을 하고 강화하는 경우에는 K 상향해서 희귀군으로 흡수하여라. 그 다음 고급인 경우에는 차원 축소하고 파생공제에서 차원을 축소하고 라운딩 처리를 하여라. 이렇게 다 예시별로 특이 정보 성격별로 기본, 강화, 고급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경우에도 아웃헬스 HLTH라고 해서 아웃헬스 코드를 주어서 기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희귀 질환 진단 코드 아웃헬스 1인 경우에는 기본 처리인 경우에는 코드 상위 레벨 일반화를 하고 강화인 경우에는 추가 일반화하고 기간 집계 상황 월 분기로 정리를 해서 비식별 처리를 하여라. 그리고 이제 고급인 경우에는 부분 합성 대치 더하기 조합 억제하는 처리를 하여라.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드별로 변수의 특징별로 기본, 강화, 고급 처리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주요 기여는요, 그 산업군별, 대표적으로 금융 재무 데이터와 보건 의료 데이터인데 그 산업군별 특이 정보의 유형을 구축하였고요. 그래서 유형을 사전에 구축했고, 그다음에 3축 판정 모델
모델 및 아웃코드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FIN-IN과 FIN-OUT의 그 코드를 정립해서 그 코드별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3단계 처리 매트릭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기본, 강화, 고급 단계별로 그 코드 단계별로 산업군별 특이정보 데이터별로 그리고 3단계 처리 매트릭스, 3단계 기본, 강화, 고급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매트릭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문서화 요건 및 SOP 확장 가능 체계. 그래서 본 연구는 이 산업군별 특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정형 데이터에서 특이 정보가 제식별 위험을 미선형으로 중복시키는 문제를 대상으로 통계적 희소성, 희소성, 도메인, 임계, 외부 연계 위험의 삼축 정의와 아웃코드 기반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이러한 제시들이 법제화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 기준으로 설정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산업군이나 산업군별로 이 제식별 위험이 있는 이런 특이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게끔 이제 아마 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안정성, 유용성의 정량 평가, 이렇게 처리한 것들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고 안정성과 유용성은 사실은 따로 이제 반대급부적인 거거든요. 안정성이 높아지면 유용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안정성이 낮아지면 유용성이 높아집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프레임 적용과 데이터 적응, 임계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서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 방향이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